개딸에게 그 강연장이 뛰어들어가서 강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 공항에서 뭐 계란을 투척한다? 이거 테러입니다. 이거는 이게 건전한 팬덤의 수준을 넘어선 훌리건들이에요. 훌리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야 수박 쓰지 마.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 당무 감찰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랬죠. 근데 지금 수박이라는 표현 써서 현근택, 이경, 양문석 수박 뿌리채 뽑겠다.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권 문제를 둘러싼 당 내부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건 예를 들면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67명의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각각 정치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영상으로 민주당 내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각각의 주장하는 바도 달리고 등장을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섞어서 드렸는데 그 이은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개딸 대 낙딸이요? 이게 뭘까요? 우선요. 지난주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독일에 있거든요. 그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 이런 강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강연장에 수박 현수막을 들고 난입한 해외 개딸. 이런 그림, 큰 종이로 된 현수막 그림. 이 수박인데 깨졌네요, 수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상징을 하는데요. 떠오르시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연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근데 질문을 해요. 이재명 대표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왜 윤석열은 욕을 안 하나? 이거는 내부로만 뭔가 총질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는 강연 활동이 현 정부 문제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니까 지난주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또 활동 뭔가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여기 보시면 24일 날 귀국을 하거든요. 입국날 공항에서 나눔 예고인데 이런 스티커 이런 거 막 준비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모여서 환영하자 이런 분위기랍니다. 스티커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근데 옆에 보세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티셔츠인데요. 이낙연 귀국 환영 티셔츠 공동 구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 뭡니까? 웰컴 투 코리아하고 이낙연 대표 사진이 크게 있어요. 귀국 환영 티셔츠라고. 이런 게 좀 만들어졌대요. 이낙연 대표의 팬클럽의 모습. 앞서서는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는 어떤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의 활동. 이런 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에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밤낮 분열하고 싸우고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허적허적해라. 싸워라. 개딸이니 낙지딸이니. 요즘 낙지딸 아세요? 낚싯딸은 또 뭔가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낚시딸이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아니죠. 현실 정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 낙향을 좀 당분간 낙향. 좀 하셔서 외국에 있었는데 또 낙향. 좀 가혹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하셔야지.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면은 호사가들이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일 지난주에 이른바 이제 해외 개딸 이렇게 좀 기사에 언론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좀 이재명 대표는 좀 자제해달라. 수박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당부에 당부를 했는데 안 통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강력하지가 않잖아요. 말하자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팬덤 정치 하지 마라. 그리고 개혁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예.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 당에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해야죠.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더 확산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저 연설장에 난입을 해서 난입이죠.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현수막을 저렇게 걸고 그다음에 여기 수박이라는 그 수박을 가르는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저 현수막을 붙인 거는 예. 저는 정말 저런 행위는 폭력에 가까운 행위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작년에 예. 해외로 나간 거는 이재명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를 뭐 은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본인이 그 대선 이후에 자숙의 시간도 갖고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이재명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외로 간 거고 1년 동안 거의 유랑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예. 그렇으면 지금 들어와서 존중받아야지. 사실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도 하셨고 전직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예. 여당 당대표도 했습니다. 당시 여당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커리어와 경력을 가진 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예. 지금 지금 조홍천 의원도 좀 옳은 소리 하시는 비주류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저분도 팬덤이 겁나니까 내려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낙향하라. 낙향하라고. 아니 이낙연 대표가 저는 뭐 이낙연 대표 편들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해외 유랑했는데 예. 이제 들어와서 본인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걸 좀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이게 정치 지도자로 당연한 건데 입도 뻥끗하지 말고 시골 내려가 있어라. 예. 저는 이건 민주당이 정말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전 자기검열성 발언이에요. 민주당이 정말 그 국고보조금 600억 받는 정당이 6달피 당비 내면은 권리당원 획득하는 지금 그렇죠. 그 획득한 그 사람들이 휘둘리는 이건 정말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 오르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낙연 대표 들어오셔서 정정당당하게 그 뜻을 펼치시라 이렇게 예. 얘기해주고 공간을 열어줘야지 개딸이 무서워서 내려가시라 피하시라 이거는 저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런 기류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를 싫어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로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해서 뭔가 티셔츠까지 준비하고 공동구매도 하고 준비하실 분들 많이 다르죠. 그런데요. 24일입니다. 귀국 날짜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4일 충돌할까? 혹시 개딸 대 낙딸? 아까 뭐 낙지딸 뭐 박지원 전 의원이 그러는데 뭐 낙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귀국일에 팔찌, 부채 나눔 등 환영 행사 예정돼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요. 아마도 이제 강성지휘층, 뭐 이거 개딸로 표현된 강성지휘층 보이는데 이낙연 입국에 맞춰서 공항에서 계란 투척하자.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럼 이거요. 24일 날 인천국제공항에 이거 혹시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우려, 걱정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이거 소정욱 변호사. 이거 한바탕 충돌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정치권에요. 건전한 팬덤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훌리건처럼 난동 부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이낙연 대표를 이제 공항에 환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팔찌나 부채 나눔 행사를 한다. 여기까지는 건전한 팬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팬덤. 이거는 이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 아니, 좋아하는 정치인이 공항에 오면 환영도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 개딸입니다. 개딸이 이게 그 강연장이 뛰어들어가서 강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뭐 계란을 투척한다? 이거 테러입니다. 이거는 이게 건전한 팬덤의 수준을 넘어선 예. 훌리건들이에요. 훌리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야 수박 쓰지 마. 예.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 당무 감찰할 거야. 예. 징계할 거야. 이랬죠. 근데 지금 수박이라는 표현 써서 현근택, 이경, 양문석 수박 뿌리채 뽑겠다.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원 중에 징계받은 당원이 있습니까? 옛날에 개딸하고 가장 유사한 게 중국의 마오쩌둥이 홍위병이에요. 그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습니까? 예. 뒤에서 조반 유리. 당신들의 저항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해. 이렇게 뒤에서는 조종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는 수박 쓰지 마 예. 하면서도 배후에서는 잘한다. 개딸들.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공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아는 분들이 게 주스 마시고 수박 주스 마시고 수박 깨고 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진짜 마음을 모를까요? 아, 오히려 이렇게 해야 공천 준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고 예. 진짜 개딸 저런 걸 이렇게 막으려면 당당하게 경북에서 민주당이 징계한 적이 있잖아요. 아. 당당하게 징계하시고 예. 또 저렇게 하는 분은 공천 절대 불가다. 예. 이렇게 천명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소정욱 변호사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그걸 곰곰이 두고 막 적고 그러시는데. 거의 날 잡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알겠죠.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이야. 예.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마음이 한번 예를 들면 색깔이 입힌 마음일 거니까. 뭐 수박 쓰지 마. 잘한다 개딸들. 그럼 잘한다 개딸들이 본심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 좋은 얘기 나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은 예를 들면 토론이 됩니까? 안 되겠죠. 예, 예. 이렇게 계속 뭐 밀어붙이세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예. 개딸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징적인 정치평론의 전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예견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매우 오랜만에 국내에 복귀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도 친명, 반명, 뭐 비명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권 문제를 둘러싼 당 내부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예.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건 예. 예를 들면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67명의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각각 정치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속에서 당 내부의 갈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 적어도 당원들이요. 예.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지 마라. 또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라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을 때에는 예. 누가 예를 들면 피해를 보겠습니까? 민주당이 피해를 보겠죠. 예. 만약에 공항에서 과거에 난닝구 백바지와 같은 만약에 혼돈이 보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아직 뭐 실체는 알지만 얘기가 나오는데 뭐 네. 계란 투척 또 뭐 수박을 깨고 뭐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된다면. 해당이라고 보고요. 핵심은 현 정부와 얼마나 맞서서 잘 싸울 것인가. 그다음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 예. 그것이 개혁의 딸이건 아니면 이낙연 전 당대표를 지지하는 딸들이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으로 좀 예를 들면 논쟁을 좀 불어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행위하면 국민이 싫어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섞어서 해주셨는데 앞서서요. 앞서 영상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낙지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자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여기 뭐가 좀 설명이 돼 있군요.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현인데 본인이 만든 건가요?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 돌아오니까 지지자들 낙지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의 모임 뭐 그런 약자 같잖아요. 그러자 여기 보면 여기에 해당되신 분이 입장을 또 냈어요. 여기 보면 뭐 문불 오소리 여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모임 뭐 이런 지지 클럽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우리가 언제 낙지 따위라고 그랬어요. 문파 내부에서 투표했는데 이름을 정했어요.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 연파. 이낙 연파. 연이 깨비. 이건 뭡니까? 이낙연이 깨비. 낙달 중 당선된 게 낙달이지 왜 낙지딸입니까?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지딸이 아니고 낙달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설명을 했네요. 이게 또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 표현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제 문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대선쯤이에요. 경선쯤에 당시에 한 친문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민주당을 사랑하기에 2번 후보 찍겠다. 1번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 2번이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썩은 후보 내도 뽑아준다는 인식 바꿔야. 도저히 이재명 못 찍는다. 차라리 윤석열 찍는다.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요. 이분들의 시각과 아까 이른바 낙달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임. 뭔가 지금 과거의 문파와 지금의 낙달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으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일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손을 잡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지난 대선에 이미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고 그 움직임 중에 눈에 보이는 세력이 표로 연결돼서 도저히 뭐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정권이 바뀌는데 정말 0.7%포인트의 차이가 예. 저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 친문 세력이 손을 잡는다 이거보다는 친문을 한때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예. 이미 분화된 지 참 오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처음에 이 이낙연 대표 전 총리의 독일 강연장에 빨간 수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요. 예.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 음모론을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 이거 혹시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일부러. 씨의 귀국을 관심을 증폭하기 그 위해서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예. 인천공항에 24일 온다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아까 뭐 난닝구 뭐라고 예, 얘기하셨죠. 그런 식으로 옛날 꼭 강목 들고 설치는 무슨 정치 깡패 뭐 동원하고 해서 했던 시절을 연상시킬 만큼 예. 막 그냥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도 정말 음모론적으로 또 접근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게 먹힐 정도로 후진적이지는 않겠지요. 저는 이 개딸인지 낙딸인지 뭐 아니면 누구 지지층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거 몇 차례의 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 팬덤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이미 판명이 다 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권을 한 국민의힘의 전신전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되는 아스팔트 부대들과 예. 손을 한때 잡아보려고 하다가 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좀 된소리를 맞기도 예. 한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아까 여지없이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지지 세력과 이재명 지지 세력 간에 서로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권 자체를 그냥 뺏겼다, 넘겨줬다 이런 또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성이나 합리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팬덤 정치의 해악이다. 예. 이런 걸 냉정하게 느끼신다면 예. 정치가 그렇게 저는 후진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조언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팬덤이라는 게 등장한 게 사실은 민주당 계열 정당부터 시작됐다고 다들 평가를 하죠. 그리고요, 그 팬덤 간의 극한의 갈등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말에 또다시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한 번 더 나왔다. 지금 이런 정도. 아마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다시 약간 그런 양상이 아닌가. 오는 24일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전조 같은 모습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